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이 지금 수사에 있는데 이 CCTV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경찰이 이 CCTV 한 달 동안 분석했다 그래요. 결과가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찰청에서 일단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CCTV 영상이 이제 작년 3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포렌식으로 복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건이 됐었는데. 자, 잠깐만요. 지금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88%입니다. 그동안 바람이 약간 잦아들어서 헬리콥터 4대가 떠서 집중적으로 진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지금 진화율을 8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릉 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지 않다가 조금 전인 15시 30분부터 비가 내려서 지금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30분 현재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네, 없고 재산 피해에서 지금 가옥 72채가 지금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이 529명이 지금 대피 중에 있습니다. 이 강릉의 아레나 체육관에 500명, 또 사천중학교에 29명 이렇게 분산해서 대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몰 전에 주불 진화가 완료될 것이다. 네, 그 완료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지금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산불 영향권 지역이 대략 이 강릉시 여기 약 한 100만 평 지역에서 지금 산불이 났는데 저희가 이 선제적 방화선을 구축한 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방화선을 구축했는데 현재 이 방화선에서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은 부분은 이쪽 서쪽 지역 일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에서 다 진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화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만 지금 이 불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이 방화선이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금일 일몰 전까지 주부를 다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대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 대피 장소를 우리 강릉시에서 좀 더 늘리고 거기에 구호 물품 같은 것을 전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말씀드리고요. 16시 30분에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더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지금 김진태 강원지사의 브리핑 들으셨는데 강릉 지역에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비가요, 이 산불 진화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CCTV 분석 결과 저 듣다가 말았는데 그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어제 이 CCTV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CTV가 결국에는 작년 3월 부분에 대한 CCTV였기 때문에 이 CCTV라는 것이 이제 하드에 저장이 되는데 계속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그런 포렌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자체가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 경찰청에서는 시간이 일부 빠진 것은 있지만 거의 매일의 영상을 확보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출입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 천공이 지금 현재 의혹이 나오는 것처럼 출입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은 결과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 천공의 의혹은 작년 12월인가요? 김종대 전 의원이 제기했고 민주당도 계속해서 천공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관저를 이동하는데 마치 역술인이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CCTV의 결과 흐릿하지만 조작의 흔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이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일단은 흐릿하면서도 빠진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원이 됐는데 일부는 복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이 되지 않은 시점이 천공이 다녀갔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인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이 CCTV가 계속해서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실은 수사가 증거 보존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수사가 증거 보존에 있어서 너무 늦게 됐다. 그래서 마치 복원이 잘 안 되기를 기다렸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고 또한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밀행성 있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CCTV 영상은 복원이 다 됐는데 천공은 없더라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참고인 조사는 꼭 하겠다. 그러면 천공 씨가 나와가지고 당연히 간 적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천공에게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를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경찰이 좀 밝혀주는 것이 앞으로 이런 논란들을, 소모적인 논란들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김재수 위원장,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분석을 해봤더니 행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사실 무근이잖아요. 이런 입장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CCTV 기록을 확보하는 네. 것, 그 영상을 분석하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천공이 과연 관저 후보지에 간 적이 있느냐, 3월에. 그 위치를 맞춰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결국 결과를 들어보니까 근처에 간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원으로 정했던 그 김용현 경호처장과 그 동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김용현 그 처장은 천공이랑 통화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다 공개해라라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천공이 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빠진 구멍에 아마 천공이 갔을 수도 있다. 흐릿한 데에 천공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상 저는 기우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천공이 있어야만 해. 아하.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진도 잘 나오지만은 흐릿해도 천공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옷 흰색 옷 입고 수염 저렇게 기르면 아무리 흐릿해도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이나 정당의 이념을 가지고 비판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모독성으로 의혹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 분명한 정치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민지수 기자, 또 한 사람이 있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본인 책에 이 관련 의혹을 서술을 했었어요. 자,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부승찬 전 대변인 어떤 입장인지 혹시 취재를 한번 해봤을까요? 네, 일단 어제 이 경찰 조사가 발표된 직후에는요, 이 차량에 진입한 채로 들어갔다면 CCTV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의 CCTV만 확인한 걸로는 사실 확인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높은 사람과 함께 올 경우에는 출입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팩트 체크를 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이 천공 의혹이라는 말씀하신 그 책 본인의 회고록을 냈을 때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이 무속인이 드나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듣고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고 들은 대로 솔직하게 모든 걸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만일 사실이라면 네. 천공을 조사를 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CCTV를 공개하면 이번 정부는 상당히 깨끗하고 민간인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옳은 거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천공도 뭐 유치 추적이나 이런 걸 해서 어찌됐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김성주 변호사, 지금 천공이 경찰이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불렀는데 여기에 불응하고서 이제 진술서만 낸 걸로 알려졌어요. 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 CCTV를 분석했던 이유가 뭐 정치적인 의혹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저서에도 이렇게 기재를 했었고 또 인터뷰 과정에서도 또 이런 좀 취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하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고 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선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도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이라든지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천공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명예훼손을 한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이라든지 언론의 기자인 것이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네. 체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불응한다고 해서 체포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사건에서 지금 현재 진술서를 통해서 좀 조사에 응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그럼 진술서로 좀 이 수사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조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